속보,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 손흥민 고생 많았어. 토트넘 선수단 전부 손흥민 이적 지지. 레비 회장 결국 분노 사퇴. 그건 지켜봐야 아는 거지. 이번 여름에 이적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좀 기다려봐우. 그리고 겨울에 왜 이적 안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손흥민은 그동안 여름 이적 시장에만 움직였음. 선수 성격상으로도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뭔가를 그만두고 이런 성격도 아니니. 그래서 팬들도 월드컵 직후는 기대 안 하고 여름엔 설마 하고 있는 거임. 일단 다른 시즌보다 확실히 인터뷰에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어내피함이 느껴지고 있고, 물론 그걸로 이적한다 안 한다는 확실히 말 못하겠고 선수도 고민이 많을 거임. 나도 그렇고 팬들은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어디 가서도 적응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수 성격상 트로피나 성적 이런 것보다 자기가 축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 그런데 확실한 건 손흥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끊어내는 스타일임. 바보같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꾸역꾸역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손흥민 생각에 토트넘에 남아서 행복할 것 같으면 잔류를 선택할 거고, 토트넘에 남아서 힘들 것 같으면 나가겠지 뭐. 그러니 선수 이적 소취하는 건 좋지만 과한 궁예는 그만. 흥민이가 알아서 할 거임. 어린애도 아닌데 뭘. 2. 선이 족쇄 풀려줄 열쇠. 토트넘 차기 사령탑 급부상 슬롯 감독. 영매체, 슬롯 체제. 선 이창의성 제공 역할. 손흥민, 30일에게는 호재다. 그의 족쇄를 풀어줄 열쇠를 급부상하는 토트넘 차기 사령탑 후보가 가지고 있다. 페예노르트를 이끌고 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다. 풋볼 런던은 18일, 한국 시각, 아르네 슬롯 페예노르트 감독이 토트넘이 차기 사령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4-2-3-1 혹은 4-3-3-2 포메이션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손흥민과 데얀 클루셉스키가 중요하다. 손흥민은 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리그 공동 득점왕이었다. 그만큼 위력적이었다. 해리 케인과의 호흡도 절묘했다. 하지만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취임한 이후 부진했다. 월드컵에서의 부상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었다. 자신과 호흡이 맞지 않는 이반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뛰면서 손흥민의 공간은 부족해졌다. 여기에 수비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됐다. 결국 EPL 역대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골 합작품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케인 역시 개인의 능력으로 골을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힘겨웠다. 하지만 차기 사령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슬롯 감독은 4-3-3 혹은 4-2-3-1을 선호한다. 그는 빠른 공수 전환을 선호하고 사이드 활용을 잘한다. 4-3-3 혹은 4-2-3에서 1로 시작하지만 수비적일 슛는 4-4-2로 변환하면서 다양한 옵션을 가져간다. 강한 압박과 빌드업 축구를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손흥민의 강력한 스피드를 이용한 이선 침투를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슬롯 감독은 에레디비지에 리그에서 페예노르트 돌풍을 일으킨 감독이다. 알크마르를 훌륭하게 지도한 슬롯 감독은 페예노르트로 2021년 이적했고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다. 에레디비지에 리그는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벤의 양강 구도가 매우 강력한 리그다. 하지만 페예노르트는 슬롯 감독의 체제 아래 6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풋볼 런던은 이반 페리시치의 역할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의 핵심은 손흥민과 함께 데얀 클루셉스키라고 평가했다. 3. 129승 투수가 돌아온다. 장원준. 23일 삼성전 958일 만에 선발 등판. 5. 센 고쳐. 두산 베어스 장원준. 38. 3년 만에 선발 투수로 돌아온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1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장원준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장원준은 KBO 리그 통산 435경기, 1959이닝, 129승 114패 14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16을 기록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좌완 투수다. 올 시즌에는 아직 1군 등판 기록이 없다. 외국인 투수 딜런 파일의 부상으로 대체 선발 투수를 찾고 있는 두산은 지난 17일 2년차 좌완 이원재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1이닝 3피안타 3볼 넷 3실점으로 고전했다. 결국 두산은 이날 이원재를 다시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이승엽 감독은 오늘 장원준이 올라왔다. 라며 장원준을 오는 23일 삼성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장원준은 몸 상태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선발 투수로 들어간다. 라는 설명이다. 장원준은 퓨처스리그에서 4경기, 15와 3분의 1이닝, 3패 평균 자책점 6.46을 기록 중이다. 이승엽 감독은 장원준이 어떻게 보면 이원재보다는 퓨처스리그 성적이 좋았다. 최근 컨디션을 보고 어린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좋은 경험을 하고 내려갔다. 컨디션이 좋은 순서대로 장원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더 빨리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라고 말한 이승엽 감독은 장원준이 캠프 기간부터 준비를 열심히 했다. 선발 투수로 준비를 할지 구원 투수로 준비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막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선발 투수로 준비를 했다. 다음 주 선발 등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장원준의 활약을 기대했다. 이어서 장원준이 129승 투수이지 않은가. 워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끌고 갈 능력은 된다. 구위는 떨어지겠지만 제구력이나 경기 운영 능력은 더욱 좋아졌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상으로 빠져있는 곽빈은 몸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1군에 올라올 예정이다. 이승엽 감독은 곽빈은 이번 주 일요일에 퓨처스리그 경기를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면 다음 주 주말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선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마지막까지 등판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복귀시킬 생각이다. 라고 복귀 계획을 밝혔다. 4. 단독, 아들 학폭 의혹 A구단 단장, 아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집단 폭행 가담 아니라고 파악, 사실이면 유니폼 벗길 것. KBO 리그 A구단 단장이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A구단은 학폭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 안 밝혀진 문제다. 만약 학폭위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마추어 야구계에선 A구단 단장의 아들 학폭 의혹 소문이 파다했다. A구단 단장 아들 B군은 시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생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B군은 최근 같은 학년 동기들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군의 집단 학교폭력을 가한 의혹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구단도 갑작스럽게 불거진 단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사태를 두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A구단 단장은 MK스포츠에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아들이 직접 집단 폭력에 가담한 게 아니라 서로 말싸움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태가 아니고 아직 학교폭력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학교 측에서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A구단 단장은 만약 아들이 학폭위에서 학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니폼을 벗기겠다고 강조했다. A구단 단장은 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걸 회피하거나 무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 학폭위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아들 야구 유니폼을 벗길 생각도 있다. 아직까지 학폭위에서 잘못이 확연히 가려진 상황이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A구단은 향후 단장 아들과 관련한 학폭위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5. 무릎 힘줄 파열, 렉스 이탈. 롯데 비상,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몰라.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타자 잭 렉스, 30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롯데는 18일 대전 하나 이글스전에 앞서 렉스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포수 지시환을 등록했다.
레리 서튼 롯데 감독은 렉스는 무릎 힘줄에 부분 파열이 있다. 회복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겠다. 일단 열흘 동안 엔트리에서 말소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상승세를 타던 롯데로선 아쉬운 부상 소식이다. 렉스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타율 0.161, 115타수 30안타, 2홈런, 20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공수에서 렉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롯데는 김민석, 중견수, 안권수, 좌익수, 고승민, 우익수, 안치홍, 지명타자, 한동희, 3루수, 노진혁, 유격수, 유강남, 포수, 김민수, 1루수, 박승욱, 2루수, 2선발 출전한다. 선발 투수는 한현이다. 전준우는 휴식 차원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서튼 감독은 벤치에서 경기 후반 쓸 수 있는 무기로 대기할 예정이다. 전준우도 거의 매일 경기에 나섰고 타격 사이클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하나 선발 투수인 장민재 상대로 데이터가 좋지 않기도 해서 벤치에서 대기한다고 했다. 한편 하나는 정은원, 2루수, 노시환, 3루수, 최은성, 우익수, 김인환, 1루수, 이진영, 중견수, 최재훈, 지명타자, 브라이언 오브레디, 좌익수, 박상원, 포수, 박정현, 유격수가 선발 출전한다. 선발 투수는 장민재다. 6. 시끄럽던 이강인. 에스턴 빌라행 가능성도 뚝 0 언론 정말 조용하네.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이강인을 향한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의 관심이 뚝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버밍엄 메일은 18일 한국 시간 이강인 영입 루머가 사라진 것 같다. 정말 조용해졌다. 마요르카에 있는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새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즌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은 라리가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됐다.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3강으로 불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 호스퍼, 뉴캐슬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이강인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곳으로 예상됐던 아틀레티코가 이적료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발을 뺐다. 스페인 마르카는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의 바이아웃 1,800만 유로, 하나 약 260억 원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적료의 절반 수준인 1,000만 유로, 약 140억 원가 아니면 이강인 이적은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행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었다. 우나이 에메리 빌라 감독이 이강인 대신 레알 마드리드 마르코 아센시오, 바르셀로나 페란 토레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빌라 지역지 버밍엄 메일이 정말 조용해졌다고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완전히 배제되는 모양새다. 매체는 선두 주자였던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의 바이아웃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보도 이후 추가적인 소식은 없다. 빌라가 영입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6골 4도움으로 개인 커리어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4월 이달에 선수 후보에 선정되는 등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라리가 전체가 주목하는 선수가 됐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데려가려면 바이아웃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강인은 구단 SNS 계정을 언팔로우 하는 등 이적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현재로선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곳이 김민재 소속팀으로 한국인 선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린 이탈리아 나폴리 한 곳뿐이다. 이 역시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구보 다케우사와 경쟁하는 구도다.